정시 비중 확대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시 비율 확대가 지역 학생들에게는 불리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충주 단월 정수장 현대화 사업 입찰 과정을 놓고 많은 의문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술평가만으로 낙찰 업체가 결정되면서 가격 입찰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청주의 대형 아파트 단지 일부 주민들이 마트 쇼핑카트를 반납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충청북도가 철도 교통관제센터를 청주 오송에 유치했습니다. 전국 열차의 안전 운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교육부가 수능 시험이 끝나고 정시 확대 비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 학생들에게는 정시 확대가 불리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게다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 학점제와도 연관돼 있어 일선 교육 현장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조영관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지난해 이 학교에서 소위 국내 최고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 10명 중 7명이 수시를 통해 합격했습니다. 충북의 상당수 고교는 정시 확대가 지역 학생들에게는 유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시로 하게 되면 수능을 잘 보는 학생들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수능을 잘 보는 학생들은 사교육의 경쟁력이 높은 강남 지역이나 외고, 특목고아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북교육청도 교육부의 갑작스런 정시 확대 방침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라는 현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수능 점수를 중시하는 정시 확대는 서로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능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2025년 시행을 앞둔 고교 학점제의 안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능이라는 어떤 중요한 시험이 영향력을 갖게 되면 선택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는 기현상이 일어난다. 한편 교육부가 이번 달 수능 뒤 발표할 대입 공정화 강화 방안에는 정시 비중을 현 30%대에서 50%대로 높이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CJB는 충주시 단월 정수장 현대화 사업 입찰 비위 의혹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했던 기업들은 입찰 과정 전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단독 입수한 평가 결과서를 보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JB가 단독으로 입수한 충주 단월 정수장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심의 평가 결과입니다. 업계 상위 5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가했는데 컨소시엄별 점수는 5점 차이씩 고르게 나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점수를 배분했다는 의심을 받는 대목입니다. 평가의 특성상 최고 최하 점수를 빼더라도 업계 선두권 기업들의 기술 평가는 2점 이내에 분포하는 것이 상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려 14점 이상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기술 평가만으로 낙찰 업체가 결정됐고 가격 입찰은 단지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심사위원 6명 중 3명은 충주시 공무원이 맡았고 선발 과정도 이미 지정했다며 반발하는 겁니다. 충주시는 심사위원 자격 요건 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전에부터 가끔 문제가 되니까 안 하려고 해 다. 내부는 저희가 내부는 거의 임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승낙을 받아가지고. 한편 국무총리실은 지난 1년간 단월 정수장 관련 사업 전반의 자료를 충주시로부터 건네받아 입찰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네, 마트에서 사용한 쇼핑카트는 다 쓴 뒤에 정해진 장소에 갖다 놔야 하죠. 청주의 대형 아파트 단지 일부 주민들이 이를 반납하지 않고 집까지 가져가서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빈 쇼핑카트가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 놓여 있습니다. 출입구에도 한 대가 덩그러니 세워져 있습니다. 이 같은 광경은 이 아파트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주민이 인근 백화점과 마트에서 물건을 싣고 가져와 그대로 버려둔 겁니다. 밖으로 갖고 와도 되는 건지 좀... 안 되는데 오늘 너무 짐이 많아갖고
자꾸 들고 올 수가 없어요. 가져온 카트를 집 앞에 두고 쓰레기 운반용으로 사용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백화점과 마트 직원들은 없어진 카트를 찾기 위해 매일 아파트 꼭대기층부터 지하층까지 다니며 수거하는 실정입니다. 많이 가지고 나갔으면 한 30대 정도 빠지니까 전 여기서 또 써야 되는데 없으니까 저희가 또 가져오고. 쇼핑카트 가격은 배당 10만 원 정도입니다. 카트를 가져가는 행위는 명백한 절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쇼핑카트는 마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마트의 동의 없이 쇼핑카트를 끌고 나와 집으로 가져갔다면 현행법상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떠나 카트를 집까지 끌고 오는 건 양심을 내버리는 행위라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전국 열차의 운행과 안전을 총괄하는 철도 교통관제센터를 청주 오송에 유치했습니다. 도가 구상하는 오송철도 클러스터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전국 모든 열차는 서울 구로 철도관제센터에서 안전을 위한 운행 간격과 배차 등을 실시간 통제합니다. 하지만 KTX, SRT, GTX 등 고속열차 급증과 관제시설 노후화로 처리 용량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충청북도가 새 철도교통관제센터를 오송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송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고속철도와 일반 철도 관련 인프라 수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서 오송 철도교통관제센터는 국비 3천억 원을 투입해 오송 궤도기진의 터에 연면적 2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합니다. 내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공사에 들어가 2023년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년간의 시운전을 거쳐 2026년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24시간 운영될 오송 철도교통관제센터에는 최소 500명 이상의 관제사가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관련 유지보수 업체들의 이전도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오송역의 위상이 크게 오르고 도가 추진하는 오송 철도 클러스터 구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기관 그리고 철도와 관련된 산업 기업체 이런 부분들을 다 집적화시켜서 동아시아 철도의 이제 허브 오송 지역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유일의 KTX 분기역이 있는 오송이 철도 종합시험선로, 관제센터 등 연관 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철도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 이른바 워라밸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기업을 찾아가는 연속 보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로 주 4일제 근무를 도입하고 기업 문화로 정착시킨 충주의 한 회사를 정진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충주의 한 화장품 회사에 다니는 김민아 씨. 김 씨는 매주 목요일 퇴근 뒤 불금 대신 불목을 즐깁니다. 전 직원이 금토일 사흘을 쉬는 주 4일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3일 동안 푹 쉬고 나니까 월요일에 좀 더 활력 있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같고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 4일제 근무를 도입한 지도 벌써 10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부 직원의 개인 사정으로 주 4일제 근무를 시범 도입했는데 회사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자 이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한 겁니다. 지금은 완전히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동료들도 보면은 익숙해 하고요. 또 계획하는 것도 전부 다 잘 하고 있고요. 하루 근무 시간은 9시간으로 직원들은 한 주에 36시간을 일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직원들과 주 40시간짜리 계약을 맺는데 남은 4시간은 업무와 관련된 자기 개발을 하면 근무 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데 효율이 향상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저도 업무 처리하는 데서 도움을 받고 있어서. 주 4일제 근무 도입 이후에도 이 회사의 매출은 매년 5에서 10%가량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규 채용도 활발해져 직원 수는 2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다 일만 하자라고 하기보다는 직원들과 더 좋은 분위기로 이제 오래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내년 목표는 주 4일 40시간 근무를 2시간 더 줄이는 것. 근무 시간 축소는 단순히 더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강아지용 구충제로 항암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충북 지역에서도 해당 약품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효과에 보건당국은 복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찾는 사람들은 많아 동물병원조차 해당 약품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태연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동물 약국입니다. 펜벤다졸 성분의 특정 강아지 구충제는 이미 동이 났습니다. 도심을 떠나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꽤나 많은 파나폴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몇십 개 사가신 거예요.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만큼 식약처나 대한암학회 등 전문기관은 수차례에 걸쳐 복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찾는 사람이 줄지 않아 판매처도 재고량을 확보하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의약품으로 임상적인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오히려 비슷한 성분의 국산 약품도 덩달아 수요량이 급증해 재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립은 실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과립이랑 같은 형태라서 이거를 못 구해요. 권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사회적 현상 속에서 오늘도 희망과 우려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연입니다. 내년 7월 도시공원에서 자동 해제되는 청주 구룡공원의 민간 개발 여부를 결정할 민관 거버넌스의 마지막 회의가 이 시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버넌스는 민간 개발 시행사 측이 제시한 구룡공원 1구역 한 곳을 아파트로 개발하고 일부 녹지만 공원으로 조성해 청주시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 등을 받아들일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주들은 구룡공원이 내년 7월 도시공원에서 자동 해제되면 곧바로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개도국 지위 포기는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는 쌀과 양념, 채소 분야가 전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또 정부 예산 대비 4% 이상 농업 예산 확보, 공익형 직불제 예산 3조 원 이상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제10대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에 선출된 노영수 회장이 오늘 취임해 앞으로 3년간 모금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노영수 회장은 취임식에서 우리 지역의 복지 수요와 여건을 보다 밀도 있게 분석하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지역의 복지 인프라를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신임 회장은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을 5년간 역임한 기업인입니다. CJB 청주방송과 진천군 그리고 충북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함께하는 8차 CJB CEO 포럼이 송기섭 진천군수와 이성덕 CJB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늘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8차 CJB CEO 포럼은 진천 지역 30여 개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강연과 토론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CJB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국 BBS 충북연맹 청주 흥덕 지회장 2취임식이 청주 흥덕경찰서에서 열렸습니다. 전금옥 신임 지회장은 취임식에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청소년 후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BS 흥덕지회는 올 한 해 30명의 결연 청소년에게 1,3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